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천을기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어요. 네. 저도 아주 천을기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몰랐다가 천을기인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네. 조금 다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천을기인을 지난번에 했고,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궁합, 그 궁합의 1, 2, 3를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궁합으로 그러면 옛날에는 결혼할 때 뭐 남녀가 맞추는 거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네. 그렇게 확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맞아야 된다 그러고 네. 친구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아주 궁합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시간 없으니까 시작해 볼까요? 네. 궁합 그러면 네. 남녀의 궁합만 우리가 제일 먼저 그렇죠.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옛날에는 여자로 태어나면 집안에서만 조신하게 그렇죠. 있었던 네. 그런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네.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사람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네. 하는 그런 사회적인 속에서의 그 인간관계도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부부와의 맞고 안 맞는 문제를 크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나이 들어갈수록 자식하고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 쟤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그럴까? 내가 나쁜 거야? 네가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편파적으로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 궁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랄까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것은 나와 네가 잘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와 너가 그 너라는 상대가 남편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신우일 수도 있고 언니 동생 오빠 남동생 자식 온갖 인간관계가 다 포함된 거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이 태어날 때 8글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주 페어하게 정말로 그 구조는 더 줄 수가 없어. 예, 덜 줄 수도 구조는 없고. 다 각양각색이지만 딱 8개씩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8개에서 요 칸이 나라는 글자, 네. 나라는 거예요. 나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가 천간이고 아래가 지지라고 네, 네. 했죠. 이 지지는 현실적인 모습이고 천간은 나의 생각, 이상 이런 것들이에요. 느낌 같은 거.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게 지금 사회자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려면은 이 궁합을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면서도 아까 남녀 간의 궁합을 예. 얘기했는데 어느 부부가 그렇게 잘 맞을까? 있어요? 천지 없이 잘 맞는다고 네. 하는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살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어야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궁합은 옛날에는 이 일지, 이 일지는 나의 몸도 되고 네. 배우자도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상대의 일지와 나의 일지를 관계성을 보고 그 궁합을 얘기해요. 아, 일간보다. 예. 근데 지금은 궁합의 1, 2, 3라고 한 것은 일간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정면도 찍고 옆면도 찍고 그렇죠. 비스듬도 찍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일간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천을기인 배웠죠. 나의 천을기인이 있어요. 그죠? 네. 선생님은 정화일간이시죠? 네네. 그러면 유하고 해가 정화일간에게는 네네. 천을기인이에요. 네네. 저는 개일간이기 때문에 네. 사와 묘가 천을기인이에요. 그럼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천들기는 서로 관계가 없네. 아니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자기 것만, 천을기인인데 내 천을기인을 네가 갖고 있어. 어허.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어허. 이 끌림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천을기인으로도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사주가 온 8글자가 다 목화야. 뜨거워서 막 쩔쩔쩔쩔 끓어. 물이 1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물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물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 사주에 굉장히 그 조후적으로 억부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천을귀인만큼 귀한 천생인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평화롭게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은 이 일간끼리의 관계를 본다. 오늘 1, 2, 3를 다 하실 건가요? 못해요. 못하시죠? 오늘 그래서 원만 하나요?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네. 배워서 네. 내 사주의 궁합은 내가 본다. 다른 거 뭐 복잡한 거 몰라도 궁합 보는 거 지금 1, 2, 3, 4를 할 텐데 이 중에 2가지만 알아도 나 궁합 보는 거 간단한 거는 알아 하는 정도로 그 도구를 장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를 우리가 반만 이해했다 하더라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궁합의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 없는데 네. 물이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겠다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저처럼 초짜도 네.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네. 하다 보니까 그거는 쭉 요만큼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꼭 남녀 관계만 보는 게 네네. 아니라 궁합은 모든 관계에서 다 대인관계 모든 대인관계에 다 적용된다. 내 부모와 나의 관계도 되고 나와 내 자식의 관계도 되고 특히 시어머니 아직 살아계시다면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불편했구나. 근데 정말 시어머니하고도 잘 지내는 그런 고부간을 봤어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부간이 잘 맞는구나. 모녀처럼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공감하고 공유하고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그렇게 만났으면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엄마가 생긴 거지 뭐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다면. 자,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니까 네. 그 대인관계에 뭘 봐야지 되는 건가.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일간끼리 관계를 본다. 일간끼리의 관계를 본다. 네. 우리가 이제 일간이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네. 사회자님은 정화일간이죠? 네. 저는 개수일간이고. 개수일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갑일테고 어떤 사람은 무토일테고.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르게 지금 오늘 이거를 부착을 시켰어요. 그러네. 자, 이 음양오행이라는 건 우리 사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웠죠. 네. 그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목이라는 것에는 음양이 있으니까 갑을, 네. 화라는 것은 병정, 토라는 것은 무기, 금이라는 것은 정신, 수는 임계. 임계. 네. 이렇게 양음? 음양.
그렇죠.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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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음. 양음. 네, 그다음에 양음인가요? 네. 여기도 양음. 네네. 자, 그래서 이 10개의 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합이라는 걸 배웠었죠. 네. 아, 어려워. 어려워. 막 그랬어요. 어려워 그랬어.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론을 반이라도 내가 습득을 해놔야 이런 설명을 할 때 쏙쏙 귀에 들어와요. 어려워요. 자, 네, 선생님. 근데 봐요. 네. 천간에 10글자가 있어요. 지지는 12글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천간에는 10개니까 2개씩 짝을 지으면 몇 개의 짝이 돼요? 5개 짝이 5개씩 되죠. 짝이 되죠. 지지는 12개니까 6개가 6개.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천간 합이 있어요. 어허. 천간은 10개죠. 네. 이거에 합이 있어요. 네. 그 10개니까 반으로 나누면 2개씩 그렇지, 짝이 그렇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5개 합이에요. 그래서 5합이에요.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글자인데 내가 갑이야. 네.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6번째 글자와 합을 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10개이기 때문에 5개 무기잖아요. 하는 거죠? 예. 무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허. 그래서 자기 빼고. 자기까지. 어허. 자기 빼면 5번째 글자고 자기까지 카운팅을 하면은 6번째 거.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글자와 갑은 갑기합. 갑기합을 한다. 네. 자, 갑기합은 천간은 이성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의 합. 달을 이가 아니라 이치 이자의 이성. 아니요. 남녀의 이성합이. 어. 그 끌림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궁합이 이성까지 포함한 궁합이에요. 이성을 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그 궁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에서부터 기까지 갑은 지금 갑이 주인공이에요. 네. 나 갑은 어허. 갑을 병정 무기까지가 내가 이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잘 이해를 해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왜? 나하고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목화라는 기운은 올라가서 퍼지는 기운이에요. 네, 봄, 여름이잖아요. 예, 이게 봄이고 이게 여름이고 그러면 여름 다음엔 가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높이 올라가서 쫙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것은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이 토가 이 가운데에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오행으로 놓고 이렇게 진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을은 금하고 합을 하죠. 을경합. 을경합. 하나, 둘, 셋, 다섯, 넷, 여섯. 네. 여섯이잖아요. 네네네. 자, 병은 병신합해요. 병신. 예. 그러네요. 을 다음이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까지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폭이에요. 그러면은 정은 하나, 둘, 셋, 하나, 넷, 다섯, 여섯. 여섯. 그래서 정임합이 정임합이 되고. 근데 상식적으로는 정은 불이고
네. 수는 물이니까. 네. 물하고 불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수국화할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매력을 네가 갖고 있고 상대가 갖고 있지 않은 매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끌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천가는 끌림 현상이에요. 끌림 현상. 이가 다를 이자니까. 예. 이성. 동성이라도 쟤 참 매력 있어. 같은 여자지만 같은 남자지만은 멋있어. 난 저런 스타일 참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꼭 남녀를 구분해서가 아니라 동성 간에도 나이 차이 사양 없어도 나보다 나이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그렇죠. 거죠. 인간적인 매력이죠. 자, 그 다음에 무토다. 네. 그러면 무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무게합을 해요. 아, 선생님, 그때는 합이 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알아들을 것 같은데? 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토가 개수한테 끌려하고 개수도 무토에게 끌려해요.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잖아요. 네.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게 소나기가 될 수도 있고 봄비가 될 수도 있고 가을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무토는 메마른 산이거든요. 목말라 해요. 그러니까는 단비예요. 물이 스며드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땅을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무토는 임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넘치니까. 그림의 떡이거든.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직접 내 땅을, 내 몸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무토는 개수를 좋아하고 개수는 희생하고 나눠주고 봉사하는 거를 해피해해요.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둘이 짝이 맞아요. 자, 그러면 기는 아까 갑하고 했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쌍이 됐네요. 합이 다섯 쌍이 돼요. 근데 재밌네요. 그게 합이 되는데 네. 아까 보니까 저기 예를 들면 정임이 예, 정임이 서로 극이잖아. 예. 극이죠. 예, 예, 수국화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극화, 화가 수를 극하는 게 아니라 수가 수가. 화를 극하죠. 예.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합까지만 내가 합은 사실은 극하는 관계인데 내가 갖지 끌리는 않는 거구나. 끌림 현상 때문에 합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갑기 합이잖아요. 예. 근데 목극 토야. 예, 화극 금이고 예, 토극 수고. 네. 다 극을 하는데 나한테 없어서 매력을 느끼는 거여서 그거를 말하자면 감당을 하는 거네. 예. 아하. 아유, 자. 오늘 조금 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와이퍼가 조금 예. 작동한 것 같아요. 천간에 이 10개죠. 네네. 자, 그러면 갑은 기하고 합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 갑목이 이 사람들을 이해 잘 하려 한다. 다는 이해 못하죠. 자매라 그래도 다 이해 못하고. 그럼 선생님 그 갑기 합인데 네. 그러면 이 갑이 기보다 을을 이해를 더 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도 그나마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봐요. 이 을이라는 것은 같은 목이잖아. 간목에게는 겁재예요. 아, 이게 겁재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좋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아하.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같은 생활권이랄까? 같은 생활권. 예, 이게 목이고 가불이, 네. 병정은 화, 네. 여름이고 무기는 이거는 간절기. 간절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잘라서 여기까지가 양이고 기토부터는 음의 글자라고 봐요. 근데 합되는 글자까지는 나 간목이 끌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더 노력을 해요. 제일 멀리 있잖아요. 여섯 그러니까, 번째니까. 근데 노력으로 그거를 커버를 해요. 자,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되느냐? 을은 그 을은 다음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을경합. 이건 을경합이죠. 을, 경, 이렇게 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합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서로 궁합으로 얘기하면 끌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내가 너를 좋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근데 을은 을은 겁재니까 또, 봐봐요. 갑은 을목을 품어요. 왜냐하면 을목이 갑목을 감고 올라가는 걸 올라가서. 봐주잖아. 네. 근데 을목은 필요할 때 가서 감고 올라가지 죽은 나무에는 감고 올라가지 않아요. 이건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을은 과거를 잘 안 돌아봐요. 근데 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과거를 가고 젊은 때로 가끔 기억만 나지 젊은 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간목. 을목에게 간목은 바로 옆에 있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쓸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난 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갑을 딛고 일어났지만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내 이해 바운더리. 나 을목이 이해할 수 있는 내 구역이다. 알아들었어. 자, 그럼 지금 갑 을만 했어요. 네. 그러면 갑이 기까지 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범위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경신인계 네. 간목은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개수일간은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게 끝에 안 글자예요. 끌리겠네. 예. 봐도 손떡 보듯이 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확 지른다 그래도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만든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렇죠. 있듯이 간목의 한계는 기까지예요. 그러면 경신 임계는 할 수 없어. 그러면 간목은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닿지를 않아서 경신 임계 일간은 잘 이해가 안 돼. 뭐 이성적이든 뭐가 됐든 이해 내 수용-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네. 회사 동료가 됐든 그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같은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 계장이 간목이고 과장이 간목이고 부장이 경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목이 거기까지 못 가지. 간목도 경금도 다 세거든요. 그치. 여기는 뭐도 올라가고. 못 먹어도 뭐, 고하는 성적이고 여기는 의리는 있지만은 아닌 거는 아닌 사람이에요. 이 아닌 경금. 건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둘 다 강한데 이 간목이 경금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관계가 그렇게 잘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경금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금 입장에서는 갑이 이해 거리 안에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금은 간목을 이해할 수 있어.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지만 이해 수용이 높아요. 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서로 선떡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짝사랑 되겠네. 아니 근데 이게 갑경충이잖아요. 충의 관계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조율을 통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현실은 되지만은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기는 어렵죠. 합이 아니니까. 그 충이 거기 있구나. 그리고 주변에 그 지지에 어떤 글자가 밑에서 합을 하고 있느냐. 있으면 위에는 극을 하더라도 현실 모습에서 합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인연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무실에서 공적인 사무실에서 너와 나로 만나는 그런 관계에서 간목은 경금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경금은 이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쑥살지기의 힘을 갖고는 있지만은 숙살지기? 아닌 거는 탁탁 자르는 경금이 얘기하는 숙살지기. 단호한 면은 있지만 가을이라는 성숙된 경험이 쌓인 네. 노련한 입장에서 간목을 이렇게 잔가지를 쳐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끝에 개수를 볼게요. 네. 그러면 개수는 나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무게합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개수는 간목도 품어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아낌없이 줘요. 그러네요. 응? 근데 간목은 그거의 은혜랄까. 그러니까 수생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간목은 그 걔를 개수의 몰라. 희생을 몰라.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때로는- 그러면 저 개가 엄마고 이 갑이 자식이야. 그렇죠. 와. 수생목 하니까 엄마가 당연히. 응. 어. 근데 친구인데 주면은 땡큐 정말 진심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라도 땡큐 하는 마인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으쌰으쌰 서로 힘을 내고 전진해 나가는 건데 얘가 고마운 거를 잘 못 느껴. 그러겠네.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왜 몰라. 그러는지 왜 잘 그러는지 몰라. 몰라. 왜? 뒤돌아보지 않고 너무 멀잖아요. 여기는 끝에서 끝이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 끝에서 끝이지만 동그랗게 놓으면 바로 옆인데 뒤구나. 뒤죠. 뒤니까 안 보이는구나. 내 뒤니까 안 보이지. 자,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선생님은 정하고 저는 개수예요. 그러면 나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토까지 내가 이해 바운더리야. 이해 바운더리예요. 아. 근데 정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임합해서 임까지는 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개수를 보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난 저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저러는지 제 아들이 괴수일간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 아들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천간에서 그렇다 해서 야 그러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안 그런데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간에서 같은 바운더리가 아니라 그래서 인연이 궁합이 안 맞는다는 아니고 생각이 잘 일치하기가 어려운 거. 드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나는 물이고 여기는 화롯불인데 서로 부닥쳐서 불이 서로 꺼지잖아. 불이 꺼질 수도 있고 물이 말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물이 마르려면 병화해야지 정화 갖고 개수가 말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개수가 약하면 약하니까. 마르죠. 약한 불과 약한 물이 불이 꺼질 수도 있고 물이 마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건 단지 우리 한 글자만 비교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 옆으로 가면서 주인공이 바뀜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 만나는 그 일간끼리의 관계를 보면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는데 이제 또 뭐 십성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제 예. 보면은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네. 이게 오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겁의 관계가 있어요. 비견과 겁재. 예. 그 다음에 일간이 서로 일간이. 너하고 나하고 예, 만났는데 근데 비견 다음에는 식상. 그 다음에 식상과 인성관계로 만나는 그러니까 식상에서 하나 건너뛰어야 되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재성과 관성. 그러니까 재하는 붙어 있고 식성하고 인성은 뚝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자기 자체는 비겁이고 여기가 식상 아니에요. 이게 뭐가 됐든. 예. 근데 식상이고 인성은 여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멀리 떨어져 있고 얘는 재성과 관성이고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얘는 좋고 얘는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성과 관성은 가까이 나란히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거는 좋아요. 글쎄. 가장 좋은 구조라고 해요. 남자가 재성을 갖고 있고 여자가 관성을 갖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지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네네네. 하려고 네, 그 그럼 얘기를 넘어갈게요.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간목이고 상대는 을목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목이고 을도 목이죠. 네. 간목이 을목을 보면 뭐예요? 겁재예요. 그렇죠. 을목이 간목을 봐도 겁재예요. 겁재라는 게 재산을 뺏어간다는 어.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비겁 관계예요. 비견이나 겁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너도 갑이고 나도 갑이야. 그러면은 그러면 얘가 얘를 봐도 얘가 얘를 봐도 비견이에요. 비견. 비견이면은 그렇죠. 최소한 공정하잖아요. 어. 뺏기지는 않잖아. 어떤 관계에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견이나 겁재를 비슷한 또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동생 하자 그러고 우리 형 하자 그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겁 관계로 만나면은 형제 자매로 만나는 그런 사이가 많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온누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부다. 그러면 온누이로 만나죠? 그럼 처음엔 끼리끼리라 그래가지고 편하고 좋은데. 편하고 좋고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하면서 뭉쳐요. 근데 우리 온누이로 형제 자매로 살아봤지만 좋을 때는 좋고 싸우잖아요. 싸울 때는 또 엄청 다투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 집에 살면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 대신에 잘 화해한다. 화해를 잘한다. 화해 잘한다. 자, 이거는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하고 비견 관계예요. 그래요? 네. 비견인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기둥까지 갖게 되면은 문제가 좀 생겨요. 그거는 지지 얘기할 때 해드릴게요. 네네네. 자, 그다음에 비겁 관계 끝났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식상과 인성의 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병화인데 네. 인성이면 목이죠. 갑. 아니죠. 아니다. 갑이 아니고 을인가? 자, 경금이다. 경금. 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아직도 헷갈려. 이거는 화급금 하니까 이거부터 해요, 그럼. 네. 자, 병화. 한 사람은 병화고 한 사람은 신금이야. 네. 그러면은 병신 합이죠. 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화는 신금을 어디 갔어? 화급금. 극하죠. 여기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병신합이니까 같은 이해 영역 이해할 수 있는 같은 바운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병화는 신금을 얘가 지금 합을 해요. 합을 하는데 병화는 신금을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태양이 보석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자기 가치를 더 드높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서로 하네. 그러면은 봐요. 네. 이 금이니까 병화에게 신금은 뭐예요? 금이잖아요. 네. 하나 건넜잖아요. 네. 요거 하나 건넜으니까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병화에게 신금은 재성이에요. 네. 그리고 금 하니까 신금에게 화는 관성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이거를 설명해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요 밑으로 네, 와서 네. 이게 재성과 관성의 관계로 네.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이다. 좋겠다. 가장 이상적인 네, 관계의 모습이다. 꼭 부부 관계가 아니래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왜냐하면 재생관대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자, 관성. 직장에서 잘 나가도록 서로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앞에 나가면은 뒤에 오는 사람 끌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관성과 재성은 그렇게 좋은데 그렇다면 식상과 인성은 식상과 슬프게도 인성은 안 좋네. 이거는 제일 힘들어하는 궁합이에요. 합은 합인데 아니죠. 합이 아니죠. 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냐면 살면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사주를 제일 많이 봐요.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이 사주는 제일 살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왜냐하면 관성과 재성은 전생에 나라고 했나 봐. 이게 남끼리 만났을 때 이런 구조로 만나면 헤어져요. 그래, 너하고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오케이, 바이 하고 그러니까 헤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네. 그 뭔지 하려다가도 굿바이 예.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나 시집 식구나 그렇지. 뭔가 인로우가 됐든 인블러드가 됐든 부모 관계를 맺으면 자식이거나 이 혈육으로 엮인 관계에서 이런 구조의 상대방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부부이면은 더 그래요. 고생해도 그 고생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노력을 근데도 살고 있는 부부가 있어. 그럼 이거 안 만내가 아니라 그런 부부는 박수를 받아야 노력. 돼요.
그걸 많이 하는 거죠. 피나는 노력으로 피나는 고령의 나이가 아. 되셨다는 것은 피나는 노력. 너무너무 애쓰게 살아오신 여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도 닦은 어르신처럼 그런 거 별거 아니야 하고 편안하게 넘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궁합 보는 거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2024년도 갑진년 네네. 갑진년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해줘야 관심이 확 쏠려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당연하죠. 60개 일주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10개씩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약속을 못 해. 약속을 못해요.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네, 조금 더 되는 시간이- 일주 조금 더 할애를 하고 괜찮고 좋은 거는 좋은 것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해서 그러네. 내년 운세를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또 힘드실 것도 같고. 네. 그래서 좀 식상과 인성에 대한 거를 지금 개론적인 것만 얘기를 했으니 다음번에 식상과 인성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예.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사주의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 언급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지끼리의 관계에서의 네. 궁합을 그러니까 궁합 1, 2, 3니까 이해를 네. 제대로 하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가 4, 5가 될 수도 있죠. 있겠죠. 예. 오늘 1을 한 거예요. 예, 이제 예. 다음번에 우리 궁합 2를 하는 걸로 하고 네.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관련된 그 유튜브를 좀 많이 네.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번에 궁합 2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